안녕하세요. 1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이에요. 제가 ASMR 촬영하면서 낮에 찍어봤던 영상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기 전에 후다닥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조명이 하나도 없는 자연광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낮에 한번 찍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얼른 찍고 나가볼 겁니다. 우선은 확실히 이제 7월이 다가오면서 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층간소음썰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믹스 커피를 엄청 오랜만에 자주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엄청 오랜만에 마시는 건데, 어제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 다녀가셔가지고 그 준비했던 음료가 있어가지고 이걸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확실히 얼음에 들어가니까 좀 밍밍한 맛으로 바뀌었어. 시원하다. 제가 테무스를 찍고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이런 댓글을 다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우선 배경 상황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전에 저는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나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층간소음 관련된 이슈를 보면서 아니 얼마나 심하면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왔는데 되게 호기롭게 저는 낮에 이렇게 ASMR도 찍고 되게 잘 꾸며놔서 그런 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다양하게 유튜브에 신경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이 집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3일 내내 TV 소리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TV 소리에 시달린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TV를 잘 안 보는 뿐더러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건 노트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또 핸드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TV를 구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층간소음이 위아래로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부분 벽간소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옆집에서 난 소리가 진짜 3일 동안 계속 TV가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되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제가 ASMR을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분 정도를 찍었는데도 소음이 나는 부분은 제가 계속 순간적으로 계속 커트하는 편집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귀에는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요. 아파트라는 게 공동주택이고 이게 나의 불편함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이게 신고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도 계속 TV 소리 있죠? TV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아침이 돼서 옆에 사시는 분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레스비다. 그러면 레스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레스비 이러면 레스비 이렇게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3일 동안 그 기마개도 사러 가봤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뭔가 나도 동일하게 여기서 노트북으로 그렇게 영상을 틀고 자면 괜찮지 않을까, 묻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조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잘 수도 없고 그걸 틀어놓음으로써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못 참겠다 싶어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3일 동안 너무 TV 소리에 시달려서 제가 진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못 참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옆집에 그런 쪽지를 쓴다든지 직접적인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건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더니 하시면서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시냐,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일 경우에 적적하니 그걸 좀 새벽까지도 틀어놓거나 아니면 좀 잘 안 들려서 음량을 좀 키워놓으신 상황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레스비 이러면서 따라하는 그걸 들었을 땐 아이가 있는 집인가? 아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럴 뿐이 아닌데?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럼 말씀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소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외적으로 가구를 막 끌고 계속 연장 소리를 내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 막 밤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이사 와서 뭔가 밤에 조용한 상황에서 찍으려고 했던 영상들마저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계약했던 그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표님, 저 몇 월 며칠에 계약했던 누구입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대표님이랑 잘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몇 월 며칠에 여기 계약을 했었는데 저 정말 너무 힘들다. 이제 왜 찾아갔냐면 그 수많은 계약을 해보셨을 테니 이런 일화가 있으실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장난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제가 있던 일을 진짜 진지하게 웃음기 싹 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부동산 대표님을 찾아갔을 때는 층 벽간소음만으로 간 건 아니었고 층간소음으로도
너무 고통받았을 때 갔었어요. 그래서 제 대표님 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웃음기 싹 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대표님이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냐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귀마개까지 또 그 헤드셋까지 옆에 두고 자는 상황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곳 말고 예전에 살았던 곳에서 있었던 일화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너무 커서 아 이건 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이제 어디에서 피아노를 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불을 끄고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불이 켜져 있는 층을 확인하니까 윗집이었던 거죠. 윗집이어서 아 알겠다 하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그 살고 계셨던 분께서 처음에는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그러시더래요. 피아노를 막 치시더래요. 뭐 밤 12시 돼서 넘어서도 치시고 막 이러셨대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그때는 갑자기 눈이 싹 돌변해서 눈빛이 싹 돌면서 내 집에서 내가 피아노도 못 쳐요? 내가 피아노 치고 싶을 때 치는 거지. 그럼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아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님께서 와 이게 이 사람의 감정 표현도 그렇지만 여기서 조절을 못하면 이제 대표님도 조절을 못하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진짜 싸움 나겠다 싶어서 좀 이사를 앞당겨서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피아노 소리는 솔직히 TV 소리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애도 있군요. 이랬는데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옆집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대각선인지 모른다. 벽으로 타고 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다. 그래서 소리가 날 때 내려와서 밖에서 봐라. 어느 집인지.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진짜 이사하고 한 달 동안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막 소리 나면 밖에 나가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그 사진도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저희집만 켜져 있는 거야. 진짜 소름 돋잖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상에서 불을 끄고 생활하시면서 나는 생활소음 있죠. 그러니까 불을 꺼도 낼 수 있는 소음 범위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에 시달렸냐면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스트레스일 정도로 집에 들어가면 아 또 시끄럽겠지. 아 오늘은 또 무슨 소음이 들릴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음이나 소리에 예민한 편이 되게 민감한 편이 맞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심지어 4개가 있어요. 4개. 그래가지고 막 천장에도 대보고 벽에도 대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벽에다가 대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이 보고 있는 TV의 웃음 포인트라든지 다양하게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조금 그래도 익숙해져야지. 그래도 살아야 되면 익숙해져야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답은 이사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다 들여서 이사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조금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나고 나서 그냥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좀 시끄러운 소음 같은 거는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소음이 많이 들리는 집 구조라면 저희 집에서 나는 생활소음도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사했을 때부터 그런 층간소음이나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조심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슬리퍼도 신고 다니고, 이제 매트도 그 러그를 침대 양옆에도 깔고, 그리고 또 이제 생활하는 큰 거실 여기도 깔고, 저쪽에 다 깔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다고 조용한 집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죠, 저도.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5월이 됐어요. 2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잠을 못 자니까, 잠 자는 시간도 그렇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어떻게 새벽에 겨우 잠을 청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서 들리는 TV 소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다양한 소리가 냈는데 그 중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청소기 소리였어요. 청소기 소리가 그냥 기계음만 나면 상관없거든요. 기계음은 날 수 있잖아요, 조용하면. 근데 탁 이렇게 벽을 있는 대로 치면서 청소를 하시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잠을 못 자서 겨우 자려고 막 하는데 탁 이 소리에 깨니까. 그래서 막 되게 일찍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잠에 늦게 들어서 겨우 막 한 3시, 4시에 돼서 잠을 들면 이제 탁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늘도 한 7시 됐을까? 한 7시, 8시 되기 전인가? 나가기 전에 돌리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눈 딱 떴는데 새벽 6시에 그렇게 탁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문도 진짜 세게 닫으시거든요. 쾅 이렇게. 근데 새벽에 들어오시던, 새벽에 나가시던 문을 쾅 이렇게 닫으니까 사람이 있는 대로 초예민해지는 거죠. 경험을 안 해보면 진짜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눈을 떴는데 새벽 6시에도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냥 눈이 가득 뒤집혔어요. 그래서 진짜 열받아서 막 벽을 막 쳤어요. 벽을 막 쳤는데 사실 벽을 친다고 해서 기계음이 나고 있는데 벽을 쳐도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뭐 들려도. 근데 이걸 치면서 제일 짜증이 났던 건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 이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집주인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참다가 이게 집주인 분께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관리사무소나 따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주인분께도 말씀을 드리게 됐다.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그래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쪽 지역 분이 아니셔서 그 계약했던 부동산이 부동산 쪽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다. 자기가 집주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아쉽다. 집주인분께서도 뭐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측으로 문의를 해보겠다. 민원을 드려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냥 조용한 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사를 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점점 확고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는데 주인분께서 요즘 층간소음 이슈로 그날도 층간소음으로 뭐 흉기를 휘둘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이 흉흉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 또 이제 제 입장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주인분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관리사무소 측으로 문의를 했는데 직원분께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아니 저희 집 세입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모르신다고 하셨대요. 직원분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얘기를 하시다가 네, 뭐 언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집주인분께서도 옆집이 집주인분이셔서 알고 계시대요. 번호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TV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집주인분께서 민원을 넣어주시고 나니까 이제 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달라. 틀고 잠을 들었던 적이 좀 있어서 만약에 생활하다가 TV 소리가 좀 너무 크면 와서 문을 두들겨 달라고 하셨대요. 근데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일단 그렇게 상황이 전달이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났는데 며칠 후에 진짜 엄청 큰 벽걸이 TV가 복도에 있는 거예요. 옆에 TV를 봤구나. 그래서 한날은 점심 되기 전인데 갑자기 리모델링하는 공사 소리 같이 윙 하면서 막 벽을 막 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벽걸이 TV 엄청 큰 거로 봤구나. 2탄인가 이거?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확실히 소음이 엄청 줄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좀 집주인분께서도
TV 소리로 민원을 넣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소음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쓸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어렵거나 또 집주인분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실까봐 제가 조금 걱정을 했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TV 소리지만 진짜 문 쾅 닫는 거랑 막 장난 아니었어요. 윗집도 한 2주에 한 번씩 길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파티를 조금 여세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제가 뭔 말하는데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다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이상한 저상한 경험하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그 층간소음 관련한 상황들이 진짜 남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알려줬던 방법인데 새벽에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제가 101호에 살고 이제 옆집에 102호면 새벽에 나가서 102호 그만 좀 떠들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래요. 그럼 사람들이 102호 너무 시끄럽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 됐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좀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이렇게 낮에 찍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시도했으니 됐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으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께도 솔직히 이렇게 명확한 해결책이 크게 없고 이사가 답이라는 것밖에 정말 모두가 아는 그 답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층간소음 댓글을 보자마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집인데 집을 가고 있는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 층간소음으로 막 내가 고통받고 하는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옆집 분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되게 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썰이 꽤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재밌는 썰과 그런 영상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일지 ASMR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럼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잘 보내시고요.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층간소음, 벽간소음 없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